아, 네. 전화할게요. 저 일단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아까 잠깐 친구 한 명 만나고 여기 제주도에 사는 예전에 제 아는 약간 그 파트너 리더님의 지인분을 잠깐 정말 얼굴만 뵙고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만난 친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랑 지금 애 데리고 남편은 일하고 있고 네, 휴가를 왔어요. 근데 진짜 이게 휴가가 아니다. 네, 제주도까지 왔는데 굉장히 그래서 저랑 그 30분이 내가 이 시간 말고는 지금 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놀러 와서도.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네, 저랑 잠깐 차 마시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드릴 주제가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는 각자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죠. 아마 저녁을 먹은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결혼을 하신 것도 네, 많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의 결과물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나의 내일,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의 결과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선택들을 좀 하고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오늘 가지고 왔고, 저는 살면서 제가 한 인생에 3번 정도 제가 좀 바뀌었던 선택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첫 번째 선택은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시나요? 보셨으면 드라마 카이스트라고 이게. 보셨으면 연식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 드라마 카이스트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청춘 같은 파릇파릇한 너무 멋있잖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게다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정말 현실은 이거였어요. 정말 아까 이런 멋있는 대학생과 기숙사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 딱 들어가니까 기숙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말 책상에 침대 하나 있고 여기 옷장 하나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근데 워낙 애들은 좋고 좋아서 좋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첫 번째 현실 점검이에요. 이게 드라마랑 다르구나 삶은. 그리고 제가 그때 카이스트에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정말 좋은 캠퍼스 라이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친구랑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실은 카이스트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랑 뭔가 경쟁이라는 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쟤네들은 절대 못 이기겠다. 나는 그러면 저희들과 뭔가 경쟁하는 그 필드로 가서는 안 되겠다. 라면서 공부는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 쪽에 취직을 하게 됐으면 증권회사에서 그냥 뽑아줬어요. 그때 그냥 모르고 저도 막 이것저것 넣었다가 그냥 얻어가는 게 증권회사였고, 그래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주식 투자라는 걸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재미있어서 애널리스트 일을 한 2-3년 정도, 한 3-4년 정도 하게 됐을 때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선택의 기로가 오게 돼요. 바로 그때는 홍콩에서 아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홍콩에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카이스트에 가면서 실은 그 전에 과학고를 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착해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살다가 기숙사 생활이라는 걸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때 제가 진짜 좀 많이 유해졌어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친구들한테 내 성질을 보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그 카이스트랑 과학부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제가 딱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홍콩에서 보냈어요. 그때 저의 생각은 그냥 누가 오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와가지고 면접 보고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모든 금융인들의 로망이잖아요. 홍콩에서 일을 하는 게. 그래서 딱 갔죠. 그래서 딱 첫날 도착을 해서 제가 임시 숙소로 간 곳은 이런 곳이었어요. 이게 홍콩의 센트럴이라고 굉장히 이게 약간 이태원 같은 곳이에요, 나름. 근데 정말 길거리에서 바퀴벌레가 다니는 걸 보고 제가 약간 조금, 그리고 그때 현타가 왔어요. 제가 그전에는 외국 생활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혼자서 여기 딱 와 있으니까는 현타가 오면서 그때부터 내가 좀
정신 단디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제가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되고 뭔가 좀 커뮤니티 같은데 좀 찾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사회성이 좀 올라간 계기가 되었던 게 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였어서 이게 두 번째 제 삶의 변화였고 세 번째 제 삶의 변화가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엄청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숙사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홍콩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 아메이라고 하는 환경에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변했었지 내가 막 힘을 내가지고 나를 바꾸고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아메이라고 하는 게 오니까는 처음에는 저도 아메이? 노. 안녕히 가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메이 굉장히 오랜 소비자이셨고 그래서 근근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가서 화장도 잘 못하고 막 대충 막 그렇게 사니까 가서 좀 배워라 뭐라도 좀 하면서 근근히 이야기는 하셨지만은 전혀 뭐 관심도 없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런 강의 들으니까는 25% 라인의 얘기 듣고 엘리사벳 내가 내 두피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오늘 장표를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공부도 하다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뒀고 공대 쪽에서도 그리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실은 제가 2년마다 거의 이직을 했어요. 2, 3년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메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고민이 그거였어. 2년만 버티자. 2년을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장표를 만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선택들은 제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선택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펼치고 나니까는 아니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메이는 딱 반대였어요.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메이를 하고 수 있었고 계속 볼수록 그 플러스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메이 처음 들으셨는데 별로다. 나는 처음부터 아메이를 안 좋아했다. 엄청 싫어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정말 노했던 아메이가 어떻게 이렇게 저도 하트병풍이 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아메이를 싫어했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엄한 것들, 막연하게 싫다고. 그럼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메이를?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막연하게 아메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뒤에 나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한국 아메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메이가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91년도에 각자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저는 초등학생 뭐 그 정도였나? 그랬는데 91년도면은 내가 그 전해 90년에 일본에서 자석류라고 하는 게 들어왔었대요. 80년대 후반인가? 그래서 그게 엄청 데이트를 친 거예요. 자석류 막 몇백만 원짜리 그때 자석류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단계가 돈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단계 업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쭉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이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그래서 어디지? 그 보조 경기장인가를 빌려서 옮겨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처음에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오영훈 리더님 말씀으로는 그때 처음 들어온 게 세제 5개였어요. 하나 5,000원짜리. 근데 그때 정말 온갖 돈 냄새 맡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들은 다 왔대요. 그때 그 사업 설명회장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초기에 있는 이 비즈니스 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1년치 물량이 그냥 하루에 진짜 다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91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56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91년도에 있었는데 92년도에는 이 매출이 6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확 샀던 애들이 다 반품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상한 과정들이 이렇게 좀 소그라들면서 근데 다시 제품이 괜찮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매출이 다시 258억까지 성장을 하죠. 94년도에 다시, 그리고 95년도에는 이게 1,000억 원까지 올라가요. 보시면 세제랑 뉴트리라이트 일부 가지고, 그래서 이때 방문 판매 법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무법지대였다는 거죠. 아메이에서도 그렇게 아메이 기준은 아직 있었지만 이게 법적으로 뭐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사재기도 하고 밀어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게 90년대 아메이예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이에 자격 조건을 주지 않잖아요. 성인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누구나 다 엄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97년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3,400억까지. 그런데 97년도에 우리 IMF가 터지죠. 그러면서 매출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때 실은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그때 아메이가 보시면 96년도에 디시드랍스가 전체 주방세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11%를 차지해요. 근데 단독 제품이 11%를 차지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마트 가면 세제 겁나 많잖아요. 그 중에 이게 1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건 그거 세제업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아메이에 대한 언론들 그리고 기업들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97년도에 그래서 아메이 실체를 파헤친다고 조선일보 1면에 나와요. 보시면은 이게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에서 아메이 실체를 파헤친다 라고 해서, 아메이 저희가 아는 광목판매원의 실험마법, 우리가 아는 대문, 그거는 날조된 것이다. 유엔에서 받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은 돈을 주고 산 감사패에 불과하다. 이거 유엔이 나중에 그거 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기관인 줄 아니, 우리 유엔이다. 유엔이 어떻게 돈을 주고 감사패를 하냐.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이때는 97년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97년 인터넷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어?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는 TV, 라디오,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일보 1면에서 이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은 보시면은 그 전에는 없었던 조합이 그 협회라고 그래요. 이때 만들어졌고, 대부분 그 세제를 파는 회사들이 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 LG, CJ, 애경. 걔네들은 보시면은 근데 신문에 광고를 하는 애들이에요. 신문사들에게 돈을 주는 애들이에요. 언론사들에게도 광고비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메이는 광고비를 내지 않죠. 언론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LG그룹에서 아메이 초창기 한국에 또 들어오고 했을 때, 아메이는 굉장히 신뢰감도 주고 친환경 회사고 너무 좋은 회사다라고 사고에 냈었어요. 그런데 얘네 여기서 협회 조합에서 엄청 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갑자기 점유율이 이렇게 되고 본인들의 이해관계랑 이게 불충이 되니까.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아메이를 때리고, 사람들은 아메이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는. 그런데 저희가 공정위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 공정위에서 맞죠? 보시면은 공정위에서 결론을 냈어요. 너희 세제공업협동조합, 너희가 한 광고는 비방 광고다 라고.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이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비방 광고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긴 했으나, 이거는 절대 신문 일면에다 내진 않죠. 신문 저기 어디 중간에 구석지에 이렇게 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첫 면에 나왔던 아메이는 안 좋은 회사입니다. 그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그때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저희 엄마도 그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하도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이게. 그랬던 시기가 요 97년, 98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건 약간 일종의 이슈였던 거고, 그래도 제품이 워낙 좋고 정말 소비자분들이 꾸준하게 이 제품을 쓰시면서, 특히 99년도에는 저희가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을 최초로 만들면서 아메이 매출은 쭉쭉쭉 올라가죠. 3,400억에서 7,000억에서 1조 원까지 2001년도에 이때는 특히 또 아메이에서 밀레니얼 보너스라고 좀 큰 보너스가 있어서 약간의 버블도 있긴 했고 이때는 또 카드 사태 우리나라 있고 하면서 조금 이게 안정화되는 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지금 아메이도 그래서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좋았다가 얘가 좀 다시 본래 레벨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또 좀 공무원 교원분들이 하시면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법상으로 공무원 교원분들의 사업이 금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쭉 올랐던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시 2007년 권수미 리더님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부터 아메이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아메이를 막연하게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내가 접하기가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나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막연함에 막연함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딱히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엄청 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찾지는 못했지만 안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선택은 해봤어요. 우선 제품 좀 써보고 그리고 우선 미팅장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실은 아메이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선택이라는 거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인데 저는 실은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거 너무나도 잘한 얘기죠. 그런데 아메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선택은 제가 내 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몸뚱아리와 관련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그때 직장 다니면서 너무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좀 어떤 기준이나 뭘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지 내가 좀 건강한 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의 기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실은 그 선택의 기준은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있으면 돼요. 보시면 내 몸뚱아리는요 60%의 물 그리고 40%의 영양소예요. 이 중 절반은 지방, 절반은 근육.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육이 더 많은 분도 있고 그리고 얘가 우리가 살면서 꼭 있어야 되는 공기. 이 세 가지에 대한 선택이 나의 몸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선택이 나의 미래의 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에 대한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그 기준을 여기서 배운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터득할게요. 그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보통 제일 낮은 게 전문가 의견이에요. 이분이 보시면은 물에 있는 미네랄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오한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미네랄이 없는 물은 장기에 악영향을 준다. 라고 오한주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이분이 나오신 그냥 그 채널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스폰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서 선택을 하느냐를 정말 이 안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배웠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이나 공기나 그런 걸 선택을 할 때 모든 선택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랜드 보고 광고 보고 선택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저거는 이찬원이 선전하고 쿠쿠는 이준호가 선전하고 청원아이스는 이명웅님께서 하시고 코웨이는 BTS가 선전을 해서 이런 선택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명웅 정수기 나도 샀다 해서 슈즈 원블러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명웅 씨.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아래로 보면은 예뻐서 해요. 색깔이 여러 개 있어서 샀다. 그렇게 선택의 기준, 근데 생각해 정수기의 선택의 기준은 이명훈이 먹는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수기 선택의 기준은 좋은 물이어야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 주변에서는 특히 이거를 정부라든지 그런 데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수돗물이나 중매 정수기 관련해서 기준은 정부에서 주어진 기준이에요. 수돗물이나 정수기는 낙, 수은, 비소, 그리고
이거는 녹조에 들어가 있는 거. 요 네 가지만 걸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입니다. 뭐지 정수기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거죠. 보시면은 문제는 요즘 물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죠. 암 유발성, 불멸의 화합물, 이게 그 코팅프라이팬에 있는 코팅제, 이게 수돗물에서 기준치보다 3,500배가 더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들이 다 물에 들어오고, 제주도도 지금 안 좋다고 하고, 이런 게다가 얘가 움직이는 물도 녹슬고 있고, 그렇다고 생수를 마시자니 미세플라스틱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기준들이 내 몸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지켜주는 기준이 있어요. NSF라고. 저희 보시면은 이게 NSF 미국 위생협회 기준인데, 미국 위생협회는 기준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이런 오염물질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여주시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여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게 있는 거죠. 그 기준들이. 저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수기가 저희 이스프링이다 하는 거고. 넘어갈게요. 그냥 다른 것들은 이게 요즘 이분이 선전하시는 거더라고요. 보시면은 에스프레 카페라고 정수기에 커피까지 나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분은 어떤 물을 마시나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44종류의 물질을 거른다예요. 저희가 이스프링이 거르는 게 아까 몇 개? 140개. 나머지 100개는 어디가 있지?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뭐를 거르는지 저 44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암만 찾아가도. 그래서 그리고 가격은 엄청 비싸요. 일시불 253만 원이에요. 아니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는 거를 이 가격에 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 가격 인상 전 기준이어서, 그런데 월 평균 기준으로 지금 한 35,000원 정도 돼요. 35,500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요것보다. 아까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고 그냥 커피 머신을 그냥 하나 더 사세요. 그냥 커피.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비용에는 임용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의 제품의 가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물은 깨끗하게 마실게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물 안 마시잖아요. 문제는 또 공기인 거죠. 공기 중에는 물은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마셔요. 근데 공기는 지저분하다고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또 제주도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미세먼지 경보구제 관련됐고, 이게 오늘 아침 기준인데 WHO 기준으로는 검보치 초과예요. 전 되게 날씨 좋다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왔는데 제주도에. 근데 문제는 WHO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이 기준치 초과인 거고, 실은 요 정도만 돼도 이미 폐조직이 손상될 정도의 작은 입자인 거고, 그리고 얘보다 더 작은 혈관까지 침투하는 이런 미세먼지들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이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는 결국 가장 큰 이슈는 얘네가 보시면은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생겨요.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염증 세포들이 그렇게 혈전을 만든다든지 세포를 손상시켜서,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신 게 지금 10년 이상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숨을 안 쉴 수는 없고 아예 그럴 수 없다면, 정말 그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환경을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게 지금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원영 변호님한테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바깥 공기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내 공기도 너무 안 좋죠. 이게 보시면은 제 조카가 있었던 강남 성모병원 1인실에 한 달 동안 공기청정기를 놨을 때 그 애프터였어요.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얘가 폐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1인실에서 강남 성모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안 좋은 그 먼지들이 너무나도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거고, 이런 화학물질들 쭉쭉쭉 있는 거고, 얘네를 그래서 거르려고 그 공기청정기를 사람들에서 많이 쓰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 어사선 거구나. 네. 그런데 0.3 마이크로미터를 99.9% 이상 제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0.3 마이크로면은 요 정도의 기준이고, 여기 모래랑 꽃가루, 박테리아, 얘네는 코털도 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디젤 연기라든지 담배 연기도 못 거르는, 그리고 바이러스, 성면, 페인트, 색소, 탄소분말, 저런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염증을 만드는 그런 조그만 입자들을 거르지 못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헤파 필터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몸에 어떤 게 좋은 건지, 같은 가격이고 아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정말 저희 집 공기청정기 15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그 성능이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라. 정말 필터만 그냥 한번 비교해 보셔도 장난 아니네요. 이게 못 돌아가는 아이, 그 LG에서 나오는. 근데 전체 여기에서 필터는 요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저 정도만 제품을 이런 물질들 걸러준다. 라고. 근데 저희는 보시면 102가지나 되는 이 물질들을 다 걸러준다 라고 인증을 받아놓은 제품이 저희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러지 위키,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인증을 받아온 아까 LG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6개 정도 거르는데 저희는 나머지 전부 다. 그 말의 즉슨 얘네는 나머지들을 거르지 못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까지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런 제품을 가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내일 모레죠, 금요일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언제 필터, 그리고 필터까지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안 좋은 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필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이런 기준들을 배우니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영양소, 공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늘 내가 섭취를 하고 늘 나이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내가 이걸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는 머리가 깨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평생 사용을 하는, 그게 삶의 퀄리티를 엄청 높이는 그런 일인 거고, 제가 뒤에 수익 구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정말 제품 좋아요. 제품 좋은 거 알아, 사람들이 이제. 그래, 아메이 괜찮아. 뭐 비싸도 그래, 제품 오케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아메이를 이렇게 싫어할까? 왜 사람들은 아메이 하는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만 다음에 보자 그럴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죠.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면은 막 아메이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메이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저는 제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직장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만나면은 그냥 내 남편 얘기하거나 내 자식 얘기하거나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업가들은 달라요. 내가 사업가는 자기의 사업을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거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와 거의 어떻게 보면 동일시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사업가의 마인드예요. 내가 직장인의 마인드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내 회사에 대해서. 근데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내 철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 연예인 얘기라든지 늘 그런 게만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어색해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좀 익숙하지 않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넘어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된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메이는 내가 사용을 하고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소비자 그룹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인데 내가 한 전체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달려서 아까 얘기했던 엘사베그가 아니라 내 공시정전기도 아니고 유산균이랑 뭐 치아칫솔 바꿔서 각자 이렇게 한 20만 포인트씩 사용을 하고 이 사람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써도 되고 친구들이랑 이 뒤에 사람들 더 많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120만 정도의 그룹을 가져가면은 이분들 각자에게도 보너스를 빼주고 내가 가져가는 보너스가 한 15만 원에 이렇게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선물들을 드리고 브론즈 빌더라고 내가 400만 포인트 정도의 그룹을 만드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3명 정도가 60만 이상이 되도록 도와서 내가 400만 포인트가 되는 그룹을 만들면은 전체 원래는 85만 원인데 캐시백을 30% 더 줘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나오는 거고 이분들이 쓰시는 제품들이 저희가 아까는 좀 큰 제품들을 얘기를 했지만 실은 비타민 C 아니면 샴푸, 치약, 뭐 세제 그런 생필품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그냥 꾸준하게 제품을 소비를 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수입이 꾸준한 100만 원의 수입이 나온다는 거죠. 월 100만 원이 쌓이면은 보시면은 10년 후에는 1억 6천, 20년 후에는 5억 4천, 30년 후는 11억, 그리고 40년 후는 24억의 가치가 됩니다. 제가 적어도 40년, 50년 더 살 거거든요. 요즘 120세까지 산다고 그래서 되게 걱정스러운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100만 원 이상 매일매일 쓰잖아요. 네. 매일 쓰는 건 좀 매달 그렇다면은 내가 매달 쓰고 있는 그 100만 원이 10년 후에는 1억 6천 그리고 20년 후에는 5억 4천 이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지금 밸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1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게 실은 있으면 너무 좋지만은 약간 좀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00만 원 아까 제가 브론즈 빌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내가 10년에서 다이아몬드 되면은 10배 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은 내가 10년 우선 버려. 그래서 한 40년 아니라 30년을 줄어. 그래도 요 정도만 가더라도 내가 10년 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에서 11억이 아니라 1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2년 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왜냐면 꾸준한 수입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3분을 도와서 1000만이 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그리고 이게 6개월을 유지를 하면은 플래티늄, 이어서 정식 사업가. 그때부터는 내가 만든 나의 네트워크를 누군가에게 상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넘어갈게요. 2분 정도를 도우면은 사파이어, 3분을 도우면은 에메랄드, 그리고 6분을 돕는 게 다이아몬드. 그래서 요즘은 뭐 연봉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나의 네트워크가 커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와! 첫 잠깐만요. 제가 얼마 전에 컨벤션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전 필리핀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예전에는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의 원조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컨벤션에서 이렇게 이게 컨비션이라고 하는 그 후원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월 45,000원씩 그래서 성장해서 이제 졸업한 성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친구가 세부에서 온 친구예요. 세부에서 살았대요. 이 친구가 지금은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살았던 곳은 무덤마을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저 뒤에 있는 저 이렇게 있는 저 집 같은데 저런 데서 살았고 7남매 중에 한 명이었고 아버지는 마약 중독의 마약 판매상, 어머니는 도박 중독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코로나 때 그 전에 경찰에 잡혀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코로나 중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얼마나 실은 저라면은 정말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 친구가 그렇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자기가 부모님, 할아버지도 다 여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만 내가 보고 살았다면 과연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좀 나아가려고 했을까? 저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밝게 이번 이렇게 졸업하고 지금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친구도 보면은 이 친구도 아까 못지않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친구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예쁘죠. 수화로 본인이 원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특수교육학과를 가면서 그래서 본인이 근데 수화로 이걸 한 거를 틱톡인가 올리면서 이게 한 400만 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CNN에 그것도 나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정말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았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거를 응원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뜻깊고 멋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컴피션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미래가 그려진다. 저는 요즘 아메를 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려져요. 네, 그게 너무나도 뜻깊고 그 상상력을 키우면서 저의 미래도 그리고 저희 제주팀들 너무 멋있는 팀의 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꿈꾸면서 더 변화하고 더 성장하면서 또 다음 기회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아메 스토리 들려주신 홍진아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메이는 제가 하는 진짜 수많은 선택들의 기준을 진짜 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랬으면 그냥 쓰고 말았을, 진짜 해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던가 공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진짜 선택의 기준 없이 그냥 쓰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되게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저희 힘들게 오셨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여기까지 트리플 다이아몬드 권수미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올 뻔했는데 못 볼 뻔했는데 이렇게 보고 가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오는데 오늘 제주도를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안 된다. 내 걸로 가져올까? 오늘 제가 7시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2시 반에 도착했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온 적은 처음이에요. 오지 말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왔냐면 산 넘고 물 건넜어요. 제가 우리 친정엄마가 오늘 체코로 출국했어요. 우리 남동생이 체코 주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 짐을 다 싸서, 근데 저희가 4남매인데 남동생은 가 있고, 우리 언니는 놀다 카페에서 일해야죠. 우리 둘째 언니는 애 챙기고 일해야죠.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5,000원 드리고 김포공항 갔더니 와, 끝났어, 표가. 전 항공사가 대기까지 끝났어. 근데 그때 전화했잖아요. 없대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부산을 들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부산한테 가서 제가 부산을 찍었다 이렇게 가는데 다이렉트 없냐, 오후도 없냐, 차라리 그렇게 갈 거야, 오후 거 끝냈어요. 그랬더니 저 입사 이래로 부산을 찍고 제주도 간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막 11시 거를 타고 내가 부산에서 1시 반에 또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진짜. 왜냐면 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 안 오려고 하면 난 안 왔을 거야. 그래서 오늘 좀 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메 이거라 그러지 이거 아니야. 밑에서부터 엄청 푸시하는 거예요. 진짜 밑에서 이거 하세요 시키고 다 위에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위가 제일 힘들어. 뭐랄까. 그래서 지금 가고 싶었다고. 내가 너무 피곤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결국 지난주에 제가 해외 갔다가 홍진아를 되더라고요. 광주에 왔는데 홍진아를 딱 하는데 자기는 오늘 입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광주에. 서서 왔다는 거야. 근데 왔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때 결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좀 서두르지 않으니까 막 겁나 고생해서 온 거지. 근데 내가 오면서 뭘 했냐면 5월달 다 예매했어. 6월달까지 다 예매했어. 못하겠더라고 이제. 도대체 현장은 안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다 예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이야. 여러분들이 마감하면서 느끼죠. 마무리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아메가 안 될까 느끼잖아.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야. 평소에 안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해볼까 이렇게. 평소에 미팅도 안 오다가 되면 좋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힘들게 가는 거야. 안 되진 않아 우리 수경리더님처럼. 지난달에 엄청 그랬잖아. 이번 달에 다음 달 고민하고 이제 이번 달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도 가는데 이거 좀 쉽게 가려는지 내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대끼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부대낀다니까요. 근데 이게 부대끼더라고. 진짜 이게 맞나 나도. 지금 가는 게 맞나. 경비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나 오늘 사실 뭐 큰 비중도 없어. 나 좀 이따 가야 돼. 진짜 아니 진짜 뭐 대단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야. 지금 숟가락에서 밥 먹고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와 근데 호텔에서 오늘 하루 더 엄청 잘 먹을 바다 오늘 미역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오면서 결국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 결국 그 종착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매요. 여기 가자 그럼 갔다가 부산 가자 그럼 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종착지에 우리 제주팀들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가면은 집에 가면 12시 되거든요. 가면 저는 내일 아침에 새벽 공부하러 7시로 여기 실버호텔에 가요. 목요일마다 아침마다 제발 제발 우리 잘하자고요. 그래서 가면은 저도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리더는 배워야 돼요. 리더는 배우는 사람이지 리더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본인이 변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히 배워야 돼요. 사실 아메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제가 18년 아메에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면 아메하는 사람 보는데 결국은 배우지 않으면 어떤 분야든 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지금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우리 남편 79년생인데 그냥 보냈어. 우리 인생 되게 긴데 100살 아직 50도 안 살았다. 가라. 다음 세대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가서 다음 먹거리를 갖고 와라. 승희씨 아메인데? 그러니까 아메 어떻게 해야 되지? 배우고 알아서 아메 본사 옆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승희씨 이번 생활비가 얼마 나왔는데 계속 그런 거 저한테. 제가 이렇게 벌어서 손금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얼마 필요해? 그럼 내가 보내준다고. 근데 구구절절 얘기해요. 지난달에 여행을 갔고 애들이 방학 이번 캠프를 등록했고 막 블라블라 얘기하는 거라서 바빠 죽겠는데 됐다고 내용 얘기 안 해도 내가 믿고 뭐 하는지 아니까 그냥 얼마 필요한지 내가 얘기해. 승희씨 나는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야. 근데 제가 내가 주부였으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잘 벌다가 이제 주사업자를 그러니까 아메의 주사업자 절대 남편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남편 이름으로 15년 하다가 그 맨날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야. 민기 씨 내가 이거 다 나 뭐 쓴 거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똑같이 나한테 그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야 내가 주부로 있었으면 애세 키우면서 맨날 민기 씨 내가 이렇게 아껴 썼는데 이만큼 쓴 거 내가 허튼 거 안 썼거든 이거를. 근데 우리 남편도 알아 내가 허튼 거 안 쓰는지. 그 결국 우리 돈이 없는 거지. 결국 그만큼 줄 돈이 없으니까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서로 키이는 거야. 퍽퍽 주고 싶은데 없잖아. 그럼 좀 아껴 썼으면 좋겠는데 쓴 사람은 아껴서 쓴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메 비즈니스를 서로 열심히 해서 그런 여유조차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다음 세대 결국 리더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잼스로 대표로 가잖아요. 우리 팀 이름이 잼스로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저희 조가 누구냐? 봐봐. 대표 부회장 안 와서 회장 대표야. 결국 여기 온 사람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에 이제 블랙약간 회장님도 계세요. 근데 이분 우리 이제 식사를 해요 아까처럼. 그러면 한 30분 식사를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모발이 있으래요. 다 머리에 남자들이 엄청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이렇게 판때기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씹는 이식 수술을 했대요. 1년간 너무 아파서 2번 다시 안 하고 싶었대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연세 제일 많거든요. 블랙약간 회장님이 탈모 그거 뭐야 미투 있잖아. 탈모 미투 다 하기 시작한 거야. 저도 약을 먹어요 막 이렇게. 여자들은 이런
이런 메모나 다이어트에 물론 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지만 아 이만큼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막 그날의 화두는 다 머리였어. 머리 빠진 거. 그러니까 이분은 모발이식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젊어 보이고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남자든 여자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희 언니도 우리 팀이에요. 다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구? 난 아메이. 나 아메예요. 나 아메. 뭐 하세요? 그럼 나 아메라고 그래요. 아메이. 그래서 저는 아메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지난주에 제가 진아리가 만나기 전에도 목요일이었어요. 갔더니 그 최규 회장님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장이세요. 이분이 치약을 다 나눠준 거야. 아이고 일을 얻잖아. 나는 치약을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나가면서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일을 어쩌나 나 치약 장사하는데 이걸 주시면 어쩌나. 근데 제가 이걸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뭘까요? 우리는 뭘 봐? 이 디자인 안 보잖아. 우리 뭐 보잖아. 와 근데 진짜 이게 미세 안에서 미세모에 엄청 커 있다만 정말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걸 열어본 순간 아 이 부자들도 좋은 칫솔을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들고 바로 광주로 가야 돼서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세요. 국내 1위 글로벌 치약 브랜드가 아니라 임플란트야. 임플란트 기업이야.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냥 치약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연구개발 R&D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OEM 중에 요새는 다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디자인 예쁘게 해서 이렇게 딱 주셔서 우린 보세요. 전 세계 보세요. 구강 케어를 넘어서 우리 구강 건강. 그래서 전 세계 치약으로 넘버원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이템이 뭐냐? 여러분 있으세요? 없잖아. 나도 없어. 난 그냥 주부야. 애새 키우는. 그냥 직장 다니다가 아메를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배우게 돼서 나도 그래서 뿌렸다고. 난 뭘 뿌렸냐면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회장님, 부사장님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눈을 수술해서 오늘은 수업을 못 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비전 아이들이 있는 그거 있잖아요. 다음 달에 쫙 돌렸잖아. 왜냐면 저 혼자 맨날 밥 먹을 때 이거 멘즈팩을 막 먹었더니 옆에 계신 미래세 회장님이 뭘 혼자 그렇게 먹냐고 그러시면서 자기도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서 피곤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고 준데 하나밖에 없었을 때 거기 아까 블랙야크 회장님께서 나도 피곤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고 유트랙트 다 돌렸어요. 내 거잖아. 내 아이템이잖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은 당신은 뭐 하세요? 물어봐. 무슨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글리스터 이제 이거 맨날 그럼 치약 좀 주세요. 그래 사람들이요. 치약 좋잖아. 치약은 알아. 그래서 우리는 구강 건강으로 저는 임플란트 안 할 수 있게 미리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물어봤어. 얼마짜리를 주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약을 제안하고 뭐 제안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이 회장님이 치약 주면서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럽지. 근데 우리는 아메이드 얘기할 때 부끄러울까봐 얘기를 안 하잖아. 부끄러울까봐. 얘가 120g이요. 그리고 치모가 진짜 한번 다른 거 제가 처음으로 난 다른 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치약 칫솔 안 가져와서 우리 수미 리더님한테 꽂잖아. 서울 오면 드릴 테니까 차에 있으면 좀 꽂달라. 내가 여행용 세트가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본 순간 야, 우리 건 얼마지? 우리 거 이 구성이 똑같이 있어요. 전 세계 넘어원. 아메이는 싫어도 치약은 유명한 아메 치약 알아? 얼마일까요? 200g이에요. 심지어. 응? 다 아무도 팔았으면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18년 동안 이 일인데 진짜 봐봐요. 이게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 가격을 몰라? 팔면은 알아야 되잖아. 알아? 아니 세트. 선물 세트. 나도 그 치약을 21,800원? 아니 비싸야지. 얘가 지금 120g에 칫솔 2개잖아. 우리 거 아메 거 얼마나 비싸요? 아메 엄청 비싸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다 아메 너무 비싸. 좋은데 너무 비싸. 난 못 사.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냥 막 치약 낸 거야. 뭐 요새 치약 아무 데서는 다 내요. 막 인스타에서도 뭐 아무 치약 막상 다 있잖아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 나는 처방받았었어 그러잖아요. 뭐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진짜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 왜 몰라? 나도 몰라 사실. 그래서 나도 얼마일까? 우리 거 됐다 비싼데 얼마나 비쌀까? 다 찾아봤더니 200g에 칫솔 2개 선물 세트 26,000원이야. 그램수가 더 크다니까. 그리고 아메이치약 좋은 거 너무 알아.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메이치약이에요.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싸지. 막 캐시백도 주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면요, 쿠팡 뭐 이런 거 막 뒤지고 난리를 치는데요. 진짜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엄청 아메이가 있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도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헤어과에 깜명하고 왔다니까. 그 뉴트라이트 나눠준 사람 중에 안 그래도 제가 좋은 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농장에서 재배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아메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을 만났을 때, 뭐 그 항모, 자모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 일을 막 내가 되게 누구를 푸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비타민을 먹고 양치는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 거죠. 이 언니는 누구예요? 진영이에요. 양희 언니, 우리 노래 알잖아. 양희 언니랑 같이 이제 이렇게 딱 가서 양희 언니 맨날 저 사진 이렇게 찍어줘요. 많이 뜨는 컷이 있으면 좋겠어요. 양희 언니는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 이거 찍은 분 있어요. 알아? 네. 그래서 제가 승씨 내가 저한테 이분도 승씨 그래요. 승씨 그래서 저 아메 하는데 양희님이 우리 그 시그널 CM송 하셨는데 했더니 충격적인 거는 기억을 못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자기가 홍보한 거 기억 못해. 그래서 아메 행사 그 남편분하고 같이 사회도 보셨는데 그건 기억나는데 근데 CM송 로고를 뭘 했는지 기억 하나도 못해요. 아까 누가 뭘 먹는다고? 공유가 뭘 먹는다고? 아까? 누구 연예? 이명호는 그래. 이명호는 진짜 자기가 뭘 광고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진짜 양희 언니도 요새 일이 없는 거야. 아나운서 너무 많으니까. 다음 이제 저희 강의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팀은 다 알죠? 조수영 대표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300만 원 넘는 돈이에요. 10번 수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빠지면 30만 원 넘어. 그거를 빠지는 거예요. 내일 가는 게 30만 원 넘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 내셨어요? 나 죽고 가야 된다. 오늘 나 차비 엄청 들여서 왔다 오늘.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와서 배우는 게 되게 허접하냐 뭐 판매의 기술을 보냐 막 쬐하냐 뭐 목표를 지냐 아니잖아. 너무 홍진아리 더 천재소녀 아니야. 여기 카이스트에 애널리스트에 막 이런 좋은 사람들이 정말 저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오늘 오전 강의 너무 좋았다고 나는 소문으로 들어서 오늘 진짜 궁금했어요. 각자가 가진 자기 필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역량이 있어요. 귤을 어떻게 잘 재배하는지 농사요법을 알려줘도 이건 우리 삶에 도움이 돼요. 저는 그래서 가드닝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의 생태계에서도 우리 배울 게 있어요. 지금 꽃 단내면서요. 꽃 따는 분 오늘 안 오셨네?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왜 힘들지 않아? 꽃 따다가 힘들어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회사는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메가 왜 다 안 되냐? 이렇게 좋으면 다 돼야지. 오늘 꽃 따다 힘들어서 안 와. 나도 비행기 표만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아메는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쉽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다들 성공을 이렇게 좋으면 다 성공해야지.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는 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다 우리 다 다시 되겠지. 왜 뚱뚱하게 살아? 입에 들어가는 거 내가 조절하는 건데. 그렇지 남이 막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어서 내가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인간의 의지라는 건 사실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수영 대표님이 이제 해요 이 비싼 강의를. 그래서 우리 아는데 그 챗GPT 요새 뜨겁잖아요. 그래서 SK 부사장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제가 줌으로 듣는데 이분은 이미 우리 팀에 먼저 오셨어요. 조수영 부사. 그러니까 우리 팀의 퀄리티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돼요. 돈 내고 배우는데 이미 우리 팀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지난해 11월 달에 그 코로나가 심할 때도 이렇게 와서 조수영 대표가 저희 팀에 왜 왔을까요? 아메이인 거 알고 와서 아메이로 왔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저기 제임스톤 내가 제임스톤 대표라고 했잖아요. 대표였네 그러고 보니 오셨잖아요. 이렇게 두 명. 파페라도 오고 왜 이런 걸 우리는 아메에서 우리 팀에서 했을까? 보니까 저기 양혜선이들 이렇게 제일 앞줄에 앉았어. 원래 비싼 차비대 본 사람이 앞줄에 앉아. 오셨잖아요. 이렇게 수련 언니도 있고 다 있나요? 그쵸? 아메이 미팅이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잖아. 거기 가면 이상해. 뭐 꼬심을 당할 것 같아. 아메이 안 가. 이러는데 카카오 대표는 오셔요. 두 분 다 오셨어요. 이렇게 다 오셔서 본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이 두 분 다 저희 게스트로 오셔서 아메이 미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신양 대표님을 제가 이 미팅에 초대했어요. 우리 그 아까 새벽 공부하는. 그랬더니 자기 약속에 있어서 못 간다. 근데 수용이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 걸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줌 미팅을 열은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보면은 보죠. 이 두 분은 이제 전 카카오 대표죠. 그래서 700억 받고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올해까지 막 기사가 나왔어요.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였죠. 이렇게 두 분이 그 두 분 다 아메 우리 제임손 팀에 와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유가 있다. 사실 이분들은요 돈 받고도 강의를 안 해요. 사실 뭐 어디 TV 프로 나온 것도 못 받잖아요. 그 돈 다 언제 써요? 330억 별걸 다 보면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이분 돈 있는 거 걱정 마시면 우리가 돈 없는 거 걱정해. 난 돈 있는 거 걱정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잘 살아. 우리 걱정이나 잘해. 알았죠? 돈방석 지우고 알고 보니 ABO였어. 여민수 여기잖아. 그치? 여민수 이거 그치? 여민수 여기잖아. 여민수는 ABO. 이수련 여민수.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이제 금방 만들었어. 이 돈 300억이 넘는 그 돈 다 못 쓰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이 사람도 2천만 원 쓴 게 아니에요. 20만 PB. 맞췄나? 20만 PB. 그냥 자기 생필품 사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뭐 다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쓰는 거지. 이게 뭐 누군 되게 많이 살까봐 걱정해. 아메 미팅 오면 막 엄청 많이 사재기 해갖고 막 큰일 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이혼하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더 쓸 수가 없어. 뭘 치약을 100개 20개 살 것도 아니고 20만 피 딱 정직하게 쓰시더라고요. 이거 에메랄드 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근데 이수련 리더님은 왜 아메를 하게 됐냐? 그 위에 이수정, 아까 우리 수익구조에서 112 자기 친동생이 알려준 거야. 동생이 봐 PT까지 했잖아. 안 하는 거야? 안 할 수 있어. 근데 자기는 안 한다고 안 쓰나 쓰잖아. 85,000 PB. 그래서 언니는 더 안 해! 이랬던 언니가 열심히 하고 동생은 하다가 남편이 의사라서 그 미국으로 잠깐 휴식년을 가지면서 영원히 휴식하면서 살았고요. 제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래 안 한다고 이분 캐시백 안 주나 주지 이거 다 너무 열심히 탐구한다. 이렇게 보여 이분 야심차게 이지 언니 다이아몬드 거 꿈이라서 딱 6렙을 만든 거예요. 세 팀 있는 사람 있고 팀은 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언니는 에메랄드 엄청 다이아몬드가 엄청 높은 거예요. 누구는 이분은 누구예요? 여민수 대표의 여동생이에요. 누나다. 누나도 쓰네. 그냥 그런 거야. 이게 뭐 누구 심고 우리 나무 심나? 가입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야. 저 플러스를 열면 엄청 많은 소비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미지 언니가 이렇게 나는 ABO에다 미지 언니 나왔잖아. 잼소 우리 TV도 있어요. 6,000회가 넘게 그냥 가정주부로 남편 내조 잘하면서 그냥 집에만 있어라 했던 이 여자가 남편은 잘 나가는데 나는 내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5년 동안 자기도 이 비전을 못 보다가 이게 이런 일이구나. 그래 얘기하자. 남편이 이제 언제 비행기 태워줄 거냐라고 물어본다. 여행 가는데 아메 여행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한테 우리 이거잖아. 청정기 우리 아메 청정기잖아요. 이게 카카오가 아니라고. 그래서 카카오 이 공동대표 위에 카카오를 만든 사람이 김범수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하러 들어왔다가 이런 카카오 이런 거 다 있잖아. 다 카카오야 여기는. 그랬더니 이건 뭐냐? 공기청정기들. 우리 회사가 공기청정기도 만드냐 그랬잖아. 아닙니다. 이것은 This is 아메입니다. 이건 아메 청정기예요. 여기다가 그 와이프가 그냥 캐릭터 입혀서 보낸 거예요. 생성으로. 그래서 우리 팀은 없던 맞춤형의 이 디자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팀 진짜 대단한 거 독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팀 안에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여기 지금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이지 언니 지금 아메이 사회부로 돈 벌어보기. 남편 엄청 번다고. 내 돈 벌려고 나오신 분 이지 언니 이수련. 그러니까 결국 진짜 그 남편이 돈이 있다고 이거는 돈 벌려는 일과는 또 다른 일이에요. 우리 홍진아리가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그 외에도 이 과정 안에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강의도 할 뿐만 아니라 봐요. 무릎 꿇고 이분 압구정 버스 타잖아요. 자기 집 가면 이렇게 앉아있어. 엄영란 리더님 도운다고 우리 팀 돕는다고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포도씨유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 사업으로 어떻게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옷가게도 가고 돌아올 때 저렇게 뻗어. 도랑찬 하루 일을 만나고
이게 돈이 아니라 진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뻗어도 그냥 차 마시고 그냥 수다 떨고 사람들 욕하고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저도 죽으면 그냥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분도 너도 컨텐츠 없잖아 이렇게 해서 오게 나서 아메 시작했잖아요. 내가 왜 스토리가 없어? 나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나의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렇게 도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거를 그냥 매일 이렇게 도전해보세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렇게 여행 갔잖아요. 마이크랑 있을 때 이 표정이요. 강수빈이더니 여행 같이 가서 엄청 이분은 언론사 나올 때 저런 거 제가 현직 있을 때 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뭐라고 파운더스 PT만 돼서 여행 가도요. 온 가족이 아들 데리고 갔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딸들은 여기 앉아. 그러니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 자리에 오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돈 벌자는 돈 당연히 벌려요. 이 일로. 왜 안 벌리겠어요. 오스템도 치약을 만들고 오만 데서 다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게 생필품인데 가장 독보적으로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이 비즈니스에 기회를 줬는데 왜 돈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허접한 제품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품을 공부해봐라.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문사 다닐 때 너무 싫었던 건 뻥치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좋지 않아. 그리고 알죠? 뭐 브랜드 대사 이런 거 있죠? 다 뻥이에요. 광고비 많이 준 회사들 올려줘요. 난 알아. 몰랐어요. 알잖아. 뭐 모른 척해요. 그래 기사 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어느 기업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 다 그런 거 해주면 광고비가 들어와야 신문이 만들어주니까 광고비 많이 주면 좋은 기사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싫었다고요. 이미지로 그냥 제품이 잘 나가. 근데 저는 아메에서 좋았던 건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연예인 없지만 진짜 찐으로 제품 하나로 여기까지 진정성으로 60년 이상 오는 회사 난 응원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소비자들 그게 제일 좋다. 제가 여기 갔다가 베트남 갔잖아요. 제가 3년 만에 갔어요. 하늘길이 닫히면서. 베트남 가서도 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이 모자 있잖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여러분 간호사 있잖아요. 딴 나라 가서 주사 놓을 수 있어 없어? 막 의료행위 할 수 있어? 없다니까. 변호사 못해요. 아메 다 해. 좋아. 다 베트남의 주재원들이 막 이구지구 공기가 안 좋으니까 다 들고 가니까 똑같아. 어느 나라서나 할 수 있는 거야. 나 외국어 한마디도 안 쓰고 갔어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나갔는데 베트남에서 핀업이 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지금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이 언니 또 왔네 여기. 어디든 가요 저 언니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돈을 벌고 그 수익으로 12년 특례를 위해서 거주할 수 있는 월세도 내고 교육비도 내고 생활비도 되는 나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다른 의미예요. 제가 왜 제주도 왔겠어요. 안 와도 된다니까.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이러는데 지금 제주도가 제일 핫하잖아. 우리 팀에서. 그냥 내가 여기 와서 30분을 얘기하도록 도움이 된다면 나는 오고 싶었어요. 그 비용과 이게 나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계신 분들이 꿈꾸고 이 달에 또 내가 잘 목표를 완수하고 그 다음 달에 내가 또 이루었다는 그게 나를 감동시키는 거지. 내가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겠어. 나 돈 줄 것도 아니면서 밥도 내가 사 먹었어요. 나 혼자 먹어서. 진짜. 그리고 그게 진정한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야 남도 내가 한 숟가락씩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베트남 가서 보면 다 아직도 베트남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니까 여기 나라에서 누가 돈 버는지 알아요? 공무원, 부동산. 공무원들이 다 뒷돈 받아요. 월급 4~50만 원인데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승인 내주면 뭐 20억, 10억씩 받아요. 저도 공항 들어가면 이렇게 오라 그래요. 집 열어보래. 그럼 뭐 있어? 오메가3 비타민 이런 거 있어. 그럼 막 뭐라 막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여기다 놓으라고. 그럼 돈 이렇게 올려놓고 오면 돼 제가. 그럼 통과요. 부정부패가 난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비즈니스도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오픈되어 있는 조직일수록 잘 돼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로 우리의 노하우 이런 거 다 공유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컨텐츠 우리 팀에 대한 확신이 2000%이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 엄청나죠. 이게 진짜 하노이의 모습이 아직도 이래요. 3년 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직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내연이 어마어마. 출근을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봐봐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그대로 또 있잖아요. 베트남에. 똑같은 공기청정기. 전 세계 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먹는 건 엄청 먹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로 수입으로 우리가 셋인데 우리의 셋밖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됐어요. 아메이는 오늘 나 비행기 타야 되죠. 아이씨 나 어렵게 왔는데 그치? 가요? 지금 가야 돼? 끝낼까요? 네 그럼 그만. 그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릴게요. 과거의 아메이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뭘 사놓고 쌓아놨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택배도 없었고 카드도 없었고 택배 뭐 없었어요. 온라인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 아메이는요 여기에 와 있어요. 진짜 많은 산업이 바뀌었고 이 안에서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디지털로 다 듣고 미팅도 듣고 전 세계가 연결되는 이런 비즈니스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30년 전에 누가 힘들었던 아메이 그럴 수 있다. 왜? 30년 전에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 그때 건조기가 어디고 뭐가 로봇 청소기가 어디 있어요. 제발 이쪽으로 와야 돼. 문명 안으로. 그렇다면 이 일이 진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냐 알아보셔야죠. 사람인데 왜 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큰 일이 아니라 제가 봤잖아요. 베트남 가서도 이거 하는 거예요. 모자 쓰고 공기청정기 하고 하고 평범한 사람을 제가 내일 아침에도 회의장 가잖아요. 저는 감동해요. 어떻게 내가 이 대표님들과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아메이로 이 아메이의 성장으로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 기업인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사업의 아이템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서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너무 창대해.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소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강수빈 리더님이 되는 거 보세요. 난 놀라워요. 원희영 리더, 강수빈 리더님이 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팀들 안에서 우리 SP가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제주도 팀이에요. 그랬잖아요. 오늘 강수빈 리더님이 청정기 사면서 제주에서 1위예요. 그런 거예요. 청정기 많이 전달하셨어요. 지난달에 말이라 세게 경험해보시고 나 처음부터 잘해야겠다. 미리미리 예매하듯이 미리미리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얘기하니까 잘하셨어요. 쉽죠? 이렇게 해서 1위면 누가 못하겠어? 정말 자신감 갖고 이번 한 달 정말 잘 마무리해보시고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요? 난 온다고. 차를 놓쳐도 올 테니까 여러분들과 우리의 약속만 그리고 소비자들과 우리 팀들, 파트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요. 일단 이번 달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한 약속을 지켜보시고 전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예매했어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권수민 필리핀 아일랜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장하는 환경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요. 감사합니다.